다음은 여자의 애인집 첫 방문 시 행동이에요. 남친의 어머님이 여자를 보고 싶다며 식사 초대를 해주셨어요. 이 남자와 아직 결혼할 확신도 없는데 집으로 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다가 아차 하는 순간 코 끼는 건 아닌가 고민이 돼요. 남친 집 앞에 도착하면 여자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패션을 점검해요. 단정히 묶은 머리에 아무것도 몰라요 난 순진하니까요 컨셉에 단아하고 촉촉한 생얼 메이크업을 하고 평소엔 절대로 입지 않는 무릎을 꿇고 앉아도 허벅지가 드러나지 않는 조신한 스커트를 코디했어요. 스타킹은 신발을 벗어도 발이 드러나지 않는 불투명 스타킹을 신고 구두는 남친과의 키 밸런스를 고려하여 단정해 보이는 3cm 정도의 단화로 코디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의 참한 이미지를 완벽하게 완성해줄 마지막 소품 센스 만점 선물도 체크해요. 여자가 평소에는 맛은 별로 없으면서 더럽게 비싸다고 비난했던 화과자지만 왠지 이 고급스런 화과자가 나를 참하고 조신하며 센스까지 있는 이미지로 완성시켜줄 것이라 믿어요. 남친 집으로 들어서려는데 헉 큰일 날 뻔했어요. 나도 모르게 남친의 손을 잡고 있었나 봐요. 혹시 남친의 어머니가 우리가 손을 잡은 걸 보고 발랑까진 지지배라고 생각하진 않을지 불안감이 엄습해요. 들어와. 여기가 우리 집이야. 드디어 남친 집에 입성했어요. 여자는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재빨리 남친이 살고 있는 집을 스캔해요. 집을 보면 어머니의 성향, 취향, 성격들을 알 수 있으니까요. 표정은 어머님의 초대가 황송해서 죽을 것 같아요라는 뜻의 미소를 띄우고 조신이 앞섬을 가리고 수줍게 하는 배꼽 인사를 해요. 어머님이 권하신 자리에 착석하면서부터 여자의 신경은 오로지 어머님에게 잘 보이는 것으로 집중돼요. 손바닥을 펴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쓸어 곧게 펴진 치마 위로 무릎을 꿇고 앉아요. 어머님이 편하게 앉으시라고 하지만 전 이게 편해요. 라며 절대로 다리를 풀진 않아요. 이거 소화대. 이거? 아유 뭐 이런 걸. 지금까진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된장, 들어올 때 구두를 어떻게 벗어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자의 구두가 7렐레 8렐레로 놓여 있다면 남친 집에선 가정교육도 못 받은 아이라고 생각할 것이에요. 당장이라도 현관으로 달려가 자신의 구두가 엎어져 있진 않은지 팔자로 놓여 있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이때 어머님이 쟁반 위에 고운 찻잔을 내어놓고 계세요. 여자는 아까 너무 떨려 미처 하지 못한 어머님의 의상, 헤어스타일, 찻잔까지 재빨리 스캔해요. 머리는 오늘 미장원에 다녀오신 따끈따끈한 드라이 머리고 입고 계신 옷 역시 집에선 절대로 입지 않을 법한 고급 옷이에요. 여자가 온다고 엄청 신경을 쓰신 게 분명해요. 우리 엄마는 미용과 옷에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다는 남친의 정보가 다 허위 정보였어요. 그저 남친이 엄마한테 관심이 없는 것뿐이었나 봐요. 어머님이 건네주신 찻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시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애교 만점 인사를 하려는데 너무 맛있어요. 남친의 어머니를 아줌마라고 불러야 할지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아요. 아줌마. 남친의 어머님인데 아줌마라고 부르면 버르장머리가 없어 보일 것 같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머님이라고 부르면 오바쟁이 같아 보일 것 같아요. 그럼 저기요는 어떨까 생각해봐요. 그것도 역시 아닌 것 같아요. 아줌마와 어머님 사이에 갈등하던 여자는 결국 절대로 먼저 부르지는 않기로 해요. 남친의 집은 점점 어색함과 정적이 차고 넘치고 있어요. 어머님과 마주보고 있지만 할 말은 없어요. 그저 웃기만 해요. 어색한 미소를 짓다 보니 입가에는 경련이 일고 자꾸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썩소가 나와요. 그런데 헐 침묵을 견디지 못한 남친이 엄마 가은이 어때? 완전 이쁘지? 라는 예정에는 없던 팔불출 대사를 내뱉어요. 남친의 어처구니 없는 칭찬에 분위기는 100배쯤 더 어색해졌어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남친의 옆구리를 찔러 당장 그 촐싹맞은 입을 다물라는 자연스러운 신호를 보내요. 그런데 어머님의 대답이 궁금해요. 너무 이쁘구나 라고 대답하시는데 오 마이 갓 어머님의 표정에서 저런 팔불출 같은 시키라는 내면의 언어가 읽혀져요. 그러시더니 무뚝뚝한 놈이 집에 와도 너 얘기밖에 안 한다. 망했어요. 완전 남자 꽉 잡고 사는 여우 같은 지지배로 찍힌 게 분명해요. 평소에는 애정을 구걸해도 표현 안 하던 남친이 왜 이런 타이밍에 저딴 시키지도 않은 말을 내뱉는지 원망스러워요. 어머님이 아들이 내뱉은 여친 칭찬에 손발이 오그라들으셨는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저녁을 준비하신대요. 지저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어요. 여자는 남친 집에 오면서부터 식사 준비를 도와드린다고 나서야 할지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며느리도 아닌데 부엌까지 드나드는 건 오바인 것 같다가도 이렇게 앉아만 있는 것은 초절정 싸가지 막장 여친으로 보일 것 같아요. 싸가지 컨셉보다는 오바 컨셉이 나을 것 같아 부엌으로 따라 들어가려는데 눈치 없는 남친이 재밌는 걸 보여준다며 방으로 쫓아 들어오래요. 아유 괜찮아요. 가서 둘이 가서. 어머님도 애써 괜찮은 척을 하시며 남친과 편히 방에서 놀래요.
남친의 방으로 가요. 책상, 침대, 컴퓨터. 처음 보는 남친의 방을 보니 기분이 묘하게 몰랑거려요.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된 걸 보니 아마 여전히 어머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헐, 둘만 남으면 좀 편할 줄 알았는데 남친의 방으로 들어가니 어색함은 배가 돼요. 도대체 방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문을 열어놓으면 방 밖의 식구들이 지나치다 쳐다볼까봐 불편하고 문을 닫으면 남친 식구들이 얼레리 꼴레리 이상한 상상을 할까봐 더 불편해요. 여자는 방문을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로 두기로 해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남친과 함께 어린 시절 남친의 앨범을 둘러봐요. 남친의 귀여운 사진에 그간의 스트레스와 긴장이 풀리려고 하는데 헐, 남친의 아가 시절 누드 사진이 보여요. 꼬마 아가 남친의 사진인데 자꾸만 시선이 은밀한 그곳으로 향해요. 자신의 본능적인 눈길에 민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왠지 남친과도 머쓱하고 어색해졌어요. 드디어 남친 집 방문의 하이라이트, 난이도 별 5개, 식사 시간이에요. 여자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식탁으로 향해요. 여자가 온다고 남친 어머니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신 반찬들을 보니 부담은 배가 돼요. 심지어 잔뜩 긴장을 해서 그런지 배도 고프지 않아요. 남친이 우리 엄마 최고 반찬이라며 불고기를 여자의 밥 위에 올려요. 여자는 재빨리 어머님의 표정을 살펴요. 오 마이 갓. 어머니의 얼굴에서 평소에 얼마나 우리 아들을 잡았으면 밥 시중까지 들게 하는 거냐 내 인연. 이라는 분노와 이글거리는 질투가 느껴져요. 완전 망했어요. 이 주책바가지 시키. 어디서 오바 떠는 약이라도 주워 먹고 왔나 봐요. 여자는 남친에게 식탁 밑으로 이딴 오바지를 멈추라는 강렬한 발짓 신호를 보내요. 그리곤 최대한 너무나 감사하고 맛있다는 표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밥그릇의 쌀을 천천히 제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말미잘 레이션, 젓가락을 들어 반찬을 집어 먹으려는데 먹고 싶은 반찬은 너무 멀리 있고 여자 앞에는 편식을 해서 안 먹는 야채 반찬들 뿐이에요. 저 멀리에 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잡채가 먹고 싶지만 멀리 있는 반찬을 집어 먹으면 식탐이 있어 보일 것 같고 가까이 있는 반찬만 먹으면 편식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밥은 먹어도 줄지는 않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도통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이때 반찬을 집던 젓가락에서 반찬이 식탁에 떨어지는 대참사가 발생해요. 재빨리 눈알을 굴려 서툰 젓가락질이 걸렸나 확인하는데 이런 된장,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이 여자만 쳐다보고 있어요. 망했어요. 이제 젓가락질도 못하는 772로 찍혔을 게 분명해요. 남친 부모님은 식사 자리에 어색함을 풀려는 듯 부모님은 뭐 하시니? 공부는 잘하고 있니? 아들이 잘해주니? 잘해주든가. 질문 융단 폭격이 쏟아져요. 이게 청문회인지 식사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식사가 끝나면 여자는 또다시 고민에 빠져요. 먹은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은 설거지통에 넣어야 하나? 혹시 설거지라도 내가 해야 하는 건 아닌가? 도대체 밥 한 번 먹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고민하는 새에 말할 타이밍을 놓치고 말아요. 드디어 마지막 관문, 후식 과일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어머님이 깎지 않은 과일을 통째로 들고 와요. 깎이지 않은 과일을 보자 여자는 심박수가 증가하고 식은땀이 흘러내려요.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어요. 맛있어 보여요. 저건 분명 어머님의 네가 한번 깎아보라는 강렬한 신호가 분명해요. 여자는 칼질에 자신이 없어요. 완전 좌절이에요. 자꾸만 자신을 시험에 빠뜨리는 남자의 어머님이 원망스럽고 남친 집에 괜히 왔다는 후회가 밀려와요. 하지만 겨우 과일을 깎는 일이에요. 난 할 수 있다며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자신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은 뒤 여자는 과일을 깎기 시작해요. 시작부터 다르잖아. 그런데 제길슨 손바닥은 땀이 흥건해 자꾸만 과일이 미끄러지고 손가락은 경련까지 일어나요. 이건 과일을 깎는 건지 조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여자가 손으로 주물러대던 사과는 점점 갈변하기 시작하고 깎아놓은 사과보다 잘려나간 껍질이 더 많아요. 이때 손을 바들거리며 사과를 깎는 여자가 측은했는지 주책바가지 남친이 얘가 너무 곱게 자라서 그래. 라는 최후의 한 방을 날려요. 역시 저 시키의 입을 아까 묶어놨어야 했어요. 분명 남친의 어머니는 여자를 과일 하나 제대로 못 깎는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할 게 뻔해요. 완전 좌절이에요. 드디어 여자가 깎아놓은 과일 조각까지 모두 먹었어요. 모든 관문이 끝난 것이에요. 다리에는 쥐가 나고 안 입던 옷은 답답해 미칠 것 같아 나 집으로 돌아갈래.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그런데도 그 누구도 일어나서 가라는 해방의 말은 해주지 않아요. 가고 싶은데. 불편하고 지루해 죽을 것 같지만 여자는 지금이 마냥 편하고 즐겁다는 표정으로 이 자리를 이어나가요. 올레 드디어 모든 관문이 끝이 나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억지 웃음을 지었던 볼 근육이 땡겨 죽을 것 같고 꿇어앉았던 무릎도 쑤셔 죽을 지경이에요.
남친은 집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의 엄마가 너를 맘에 쏙 들어 하시는 것 같다며 오늘의 만남에 대한 엄청난 만족감을 표현해요. 여자는 잘 되긴 개뿔, 완전 망했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왜 그렇게 오바를 떨어 라는 신경질 융단 폭격을 날려볼까도 생각했지만 여자에겐 이미 신경질을 부릴 기운도 남아있지 않아요.